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시장에 안 좋았던 상황에 대한 반등도 있고 해서 3대 지수 모두 0.5%에서 1%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장 후반에는 약간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있었던 게임스탑, AMC, 익스프레스 사태가 오늘은 살짝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매도가 과도하게 쌓여있는 주식들을 타겟으로 해서 집중 매수에 들어갔고, 그렇게 되니까 헤지펀드들이 그 공매도 물량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숏 스퀴즈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하면 포지션을 청산할 때 매도를 하듯이 공매도는 반대로 매도를 먼저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포지션을 청산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오르겠죠. 주가가 더 오르면 더 많은 숏 스퀴즈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가가 또 더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공매도를 많이 걸었던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형주들을 내다 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전반에 엄청난 이상 현상이 나타난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주식들을 집중 매수한 개인들이 단순히 주식만 매수한 게 아니라 콜옵션도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콜옵션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을 얻는 파생 상품입니다. 문제는 개인들이 콜옵션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 콜옵션을 판매한 기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콜옵션 매도라고 하는데, 콜옵션 매도자는 당연히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반드시 콜옵션을 매도하고 나면 일부 금액은 현물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를 때의 리스크를 헤지를 합니다. 콜옵션에서 손해보는 거를 매수한 주식이 어느 정도 만회해 줄 테니까요. 근데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콜옵션 매도로 더 큰 손해를 볼 테고, 그러면 더 많이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르죠. 그러면 콜옵션은 더 큰 손해를 볼 테고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관들이라고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이런 주식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형주들을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다 보면은 이제는 이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던 개인과 기관들에게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니까 공포심에 또는 더 떨어지기 전에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원래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까지 주식을 팔고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게임스탑 사태가 일종의 시장 이상의 트리거가 된 거죠. 이 모든 이상 현상을 불러온 겁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나비 효과가 나타난 거죠. 오늘 이 주식들은 변동성이 대폭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주식 두 개만 보면은 게임스탑의 경우 장중 최고가와 장중 최저가가 무려 4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하루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가 4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50%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장중 최고가와 장중 최저가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마찬가지로 5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은 이거는 정상적인 주식의 변동성이 아니고 그냥 투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눈길도 줘서는 안 되고요. 오늘 이런 엄청난 변동성은 일부 증권사가 이 주식들을 매수를 못하게 막아놨던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만 가능하고 매수는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하지만 현재 로빈후드가 내일부터 다시 일부 제한적인 매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장 외에서 또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험성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의 상승은 어제까지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거에 대한 반동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 사태가 곧 끝이 날 거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저점에 미리 진입하자 하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게 곧 끝날지 아니면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광기는 결국에는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정리되는 시점에 가서는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기업과 상관없이 시장의 흔들림에 의한 하락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개별 주식들을 좀 보면요. 네, 우선 애플은 어제 실적을 비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좋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에 웨어러블과 서비스 부분에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고 팀 쿡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주가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원래 어제 올랐을 거를 오늘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올랐어야만 하는 주식인데 어제 시장 이상 현상으로 거의 오르지 못해서 오늘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구글도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상승분의 거의 절반 정도를 토해낸 거는 좀 아쉽죠. 제가 구글을 1800대 초반에서 스윙 투자로 들어갔죠. 그래서 2000대 초반에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는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 모두 장 초반보다 장 후반에 안 좋았던 게 호주에서 언론 대기업 규제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면서 오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제에 대한 반동으로 약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520 아래에서 스윙 투자를 들어갔고 $575 정도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반동으로 오늘 오랜만에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넷플릭스도 장 중반에는 $550 넘게까지 올랐었는데 그 상승분은 꽤 많이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500 부근에서 들어갔던 스윙 투자를 $580 부근에서 1차 목표가 수익 실현을 했고, 현재는 $505 정도의 예약 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오르면 즐기고 내려와서 떨어지면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예약 매도에 걸려서 팔리기 때문에 손해 위험 전혀 없이 보너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던 스윙 투자의 요점이죠.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스퀘어는 오늘 상당히 반등을 했고요. 반대로 그동안 폭등했던 버진 갤럭틱은 어제 오늘 지나친 가격 상승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격이 급락했던 크리스퍼 관련 기업 3개 기업은 오늘 약간 반등에 성공을 했고, 특히 어제 급락을 했던 인텔리아 같은 경우에는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테슬라는 오늘 정말 단단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단단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단했고요. 장 전에는 $800 고지가 깨졌었는데 본장에서는 1차 지지선인 800에서 $815를 완벽하게 지지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던 애플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덜 떨어졌어요. 애플이 3.5%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3.3%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고, 이 얘기는 800대 초반에서 테슬라를 사고자 하는 매수 희망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제의 실적 발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테슬라의 장래성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견고했고, 이게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스탑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된다면 다시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보고 앞으로의 가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상 가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정말 견고하게 주가가 버텨낸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도이치뱅크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890에서 $900로 올렸고요. 이게 뭐 겨우 $10 올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목표 주가 상향이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다는 거에 주목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도 실적 발표를 보고 테슬라의 미래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를 확신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고속 성장 주식의 목표 주가는 숫자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전반적인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거에만 주목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차피 고속 성장하는 기업의 목표 주가는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구하는 방식인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제대로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늘 주가를 뒤쫓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무시하시고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이치뱅크에서 올렸다는 거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비전이 견고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둘러봤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여서 괜찮았던 것 같고 부디 시장의 이상 증세가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